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약 강의. 오늘은 2019년 상반기 IBK 기업은행 디지털 자기소개서 문항서입니다. 네, 자, 작전명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2번 문항 쓰기 전에 IBK 기업은행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IT 기술 시스템을 먼저 찾아야만 한다 편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제 2번 문항 IBK 기업은행이 IT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안에 적용된 IT 기술 펼쳐주세요. IT 기술이다. 적용된 IT 기술을 알아야만 한다. 이거 모르고서는 절대 2번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IBK 지원하는 이유를 디지털에 쓸 수가 없는 거다. 자, 타 은행은 적용되어 있지 않고 IB 기업은행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IT 기술 아니면 타 은행이 적용돼 있어도 IBK 기업은행이 가장 잘 적용했던 그런 IT 기술 이거나 아니면 IBK 기업은행이 가장 먼저 적용했던 그런 자부심 있는 IT 기술을 찾아야지만 한다. 자, 그래서 그런 인증 및 신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이 뭔지 찾아내길 원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로고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채용이고 특히 이제 채용이 진행될수록 여러분들은 이 준호플로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IBK 이제 일반 금융 관련된 이제 강의를 올렸는데 그 내용보다는 이제 디지털은 좀 다르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특정 문항에 대해서는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다르게 가야 되는데요. 그 핵심 부분만 중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모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칩시다. 자, 합격되고 안 되고는 뭐다? 종이 한 장 차이다. 이 준호플로가 말하는 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자소서에 하나 있는 키워드 여러 한두 개만으로도 CEO의 뇌리를 관통시킨다. 그게 아까 말했던 적용된 타은행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IBK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IT 기술인 것이다. 이거를 자소서에 녹여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금융회사에 대한 그리고 금융도 이해하고 IT 시스템도 중요한 기술이 뭔지 그거를 이해한다는 듯이 자소서로 녹여내야지만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쉽게 금융 IT 금융에 맞는 IT 인재임을 입증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문항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1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쓰되 이거는 중요한 거는 직무 관련 경험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인데 해당 없으면 절대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직무 관련 교육 경험 기술서라고 하는데 이제 IT 관련 경우는 뭐 라이지움도 있고 IT 뱅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과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내가 교육을 들었던 거는 무조건 적어야 되고요. 내가 어떤 수료를 했다든지 어떤 이 경험에서는 이제 인턴 위주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로 그런 교육기관에서 받은 거 그리고 내가 인턴 했던 거 그리고 대학교 때 프로젝트 했던 거 핵심적 그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액션했던 것들 수치로 표현하면 되는 거다. 이거를 여기도 지금 제가 지금 컨설팅 하다 보니까 여기도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쓰는 이유가 그 자소서처럼 쓰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기는 경험 기술서입니다. 기술서. 여러분들은 여기는 자기소개 사항이잖아요. 여기는 기술서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이런 지원 동기나 직무 역량, 핵심 가치, 직무 경험 이런 것들은 자기소개 사항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스토리텔링을 해왔다. 근데 기술서란 스토리텔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큰 카테고리 안에서 상세하게 수치 기반으로 결과물만 써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액션했더니 이 결과 나왔다. 액션했더니 결과 나왔다. 액션했더니 결과 나왔다. 근데 그 결과는 숫자일수록 의미가 전달되는 거다. 이 문항에서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써 적었을 때 이 수많은 자소서의 내용을 마지막에 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면접관들이 하여금 얘는 이 문항의 의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나는 너의 자소서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군더더기가 없어야 되고요. 직장인들은 불필요한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안에서 이력을 쓸 때도 큰 카테고리 안에서 최대한 군더더기 없는 문장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 거다. 자, 이제 중요한 거 2번 표 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지 이제 이걸 고민을 하다가 2번, 3번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뭐다? 금융회사, 즉 은행의 IT 시스템의 기본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무자를 안 만나봐서 대부분 이제 IT 하는 분들이 큰 특징이 역량만 준비하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IT 시스템이나 차세대 도입하려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사전에 하질 않는다. 왜냐? 공대는 취업하기 쉬우니까. 근데 이런 IBK 기업은행의 좋은 은행에 IT직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무조건 IT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무조건 이제 이런 은행 IT를 지원할 때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모바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비대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IBK 기업은행이 하고 있는 앱들이 있을 거다. 배표 치세요. 앱들을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 본다. 이런 앱이 있네, 이런 앱이 있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본적인 우리 은행 그 계좌 조회하고 이체하는 그 시스템 있죠. 그 앱을 들어가서 내가 조회나 이체를 눌렀을 때 이게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거다. 자, 여기는 이제 지금 사용자 모바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타 은행이든 동은행에 쉽게 해서 동은행에 이체를 실행했어요. 이 모바일 앱에서 이체를 했을 때 그게 어디로 가느냐. 자, 여러분들 제가 미리 그려놨어야 되는데 시간상 좀 이렇게 좀 설명드릴 테니까 꼭 필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3티어 구조인데 웹, 와스, DB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IT 하는 분들도 그렇고 디지털 지원자들도 무조건 필수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계좌 이체를 누르는 순간 뭐다? 여기가 기업은행의 DMG다. DMG 별표 치세요. 이 웹은 DMG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MG가 뭐냐? 결국 이 내부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간에 이런 DMG 구간의 경계선을 만들어서 보안을 높이겠다입니다. 이 외부 지원자의 어떤 거래 시도가 바로 이런 내부 시스템. 자, 이건 내부입니다. 내부. 이렇게 내부 시스템에 와스든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죠. DB에 접근을 바로 단말기가 못 붙게끔 하려고 이런 DMG 웹 이런 구조를 만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 이체 딱 했을 때 그 거래가 뭐다? 이 기업은행의 DMG망을 타서 이 웹에서 이 와스로 처리를 줄 거다. 이거는 모바일 와스입니다.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의 DB가 있을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고객의 계좌 정보나 중요한 거래 정보를 뭐 고객 이름이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고객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 모바일 자체 DB에 넣지는 않을 거다. 어디에 두느냐? 별표 치세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뭐다? 주요 은행들의 메인 업무 시스템이다. 이 계정계 안에 이 DB 안에 고객 정보랑 주민번호가 있는 거다. 이 계정계 DB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트랜잭션을 이거 하나의 거래를 트랜잭션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와스까지 옵니다. 모바일에도 별도 와스가 있습니다. 이 와스를 통해서 이쪽에 고객 정보가 없으니 어디로 설정을 해놨을 거다? 이 와스 서비스 바로 DB로 타
메인 시스템에 DB를 붙지 않습니다. 이 와스가 거래를 이 와스로 줘서 이 와스가 계정계 DB에서 고객 정보나 고객의 금액에 얼마를 이체할 것인지 고객의 정보에 돈이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하고 그 돈을 금액을 이제 셀렉트문으로 조회해 와서 이 금액을 이체하겠습니다라고 인서트를 해주는 거래를 여기서 누르는 순간에 한 번에 여러 가지 이렇게 반복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이제 예금주 실명조회도 하는 건데 이 안에 여기 뭐가 있다? 채널 시스템이 있다. 채널. 이 거래를 이 와스 간 통신을 그 전문 통신을 하기 위한 채널 시스템이 있다. 이제 이거는 은행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안에는 수많은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 채널들이. 자, 이걸 통합하는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이거를 통합하려면 얼마나 더 리스크가 크겠죠. 지금 아무래도 업무 서비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이걸 왜 얘기해 주냐면 이게 모바일에선 그렇다. 근데 이거는 외부 고객이에요. 이거 안 되지? 네. 외부 고객 좀 잘 써야 되는데. 자, 내부 고객. 내부 고객은 뭐냐? 결국 영업부서, 은행원들이거든요. 영업부서에는 실제 업무를 보는 그 내부 고객이다. 이 사람들도 이 계정계에 별도의 그 인트라넷 망을 이용해서 웹 와스 DB로 고객의 정보를 조회해보고 창구 찾았을 때 데이터 조회해보고 해보는 거다. 자, 여기 말고도 지금 수많은 솔루션들이 이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부분이다? 이 부분이다. 이 부분. 별표 치세요. 이 모바일 앱에 모바일이든 이런 대고객 서비스 뭐 홈페이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홈페이지가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똑같은 겁니다. 결국 이런 시스템 안에 여러분들이 모은 적용된 기술 이거다.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공고에서 보는 이런 게 적용돼 있고 기적용됐거나 예정이 돼 있는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용자 기반 대고객 기반의 신규 서비스가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들어가 있는 현황을 봐야 되는 거고 그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까지 봐야 되는 거다. 어떤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고 타 은행에는 이런 기술이 적용 안 돼 있다 라는 부분이 내가 기업은행을 지원한 이유고요. 그게 내가 기업은행을 선택하는 그 그런 기준에 부합되는 요소인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는 사람. 그래서 이 부분 아니면 결국 조금 어렵지만 현직자 찾아내서 이 IBK 기업은행만 갖고 있는 계정계 프레임워크, 개발 프레임워크,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 아이바트 스프링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프레임워크가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 계정계 시스템의 이런 대부분의 이게 기업은행의 내부 서버 시스템인데요. 이런 내부 인프라를 IBK 기업은행도 있고 IBK 투자증권도 있고 IBK 캐피탈도 있고 이런 IBK 계열사들의 모든 이런 IT 내부 서버들을 통합하는 게 뭐다? 결국에는 클라우드다. 통합 클라우드다. IBK 시스템을 통해서 통합 클라우드 전환하려는 사업인 거다. 그래서 각 계열사들의 모든 데이터들을 중앙 집권화해서 그걸 기반으로 지금 아까 말했던 이런 빅데이터 기반의 이런 서비스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다. 결국 이 인공지능 사무인터넷 블록체인 데이터 마이닝 결국 빅데이터고 빅데이터를 하려면 별로 클라우드 환경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은행들이나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다. 그 안에서 클라우드 어떤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원자 어떤 것까지 IT 기술까지.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힘을 들여가면서 이 내용을 말했느냐.
이 IBK 기업은행이 이제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거래 구조를 이해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2, 3번화에 쓸 때도 제가 왜 아까 지금 설명한 거 기반으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서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모바일이든 이 쉬운 거는 이쪽입니다.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아까 말했던 이런 기술들이 잘 적용된 사례를 분명히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타은행 적용되지 않고 IBK 기업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일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뭐 바이오 인증 기술에서도 그 관련된 그 솔루션에서의 업체들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 이니텍 같은 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솔루션에 어떤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지 그거를 녹여내서 써야 됩니다. 이게 어떤 IT 기술까지 용어를 버무려 주면서 그걸 찾아낸 걸 써 주시고요. 내가 그거를 기업은행이 이런 IT 신기술을 선도하는 부분 이게 어떻게 적용돼서 어떻게 고객한테 이런 대고객이든 내부고객한테 어떤 효과를 줬는데 이런 걸 선도했다는 IT 선도자 같은 부분이 내가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는 뜻이. 자, 이런 장점을 시스템의 장점이나 기술의 장점을 특징들을 뽑아낸다면 IBK IBK 기업은행만 가지고 있는 뽑아낸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분명히 이 중요한 항목 2개 이상을 쉽게 적을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2가지 부분이 회사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임을 의미상으로 연결시키고 그 뒤는 관련 경험 설득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600자인데 제가 말하는 이 빨간색 내재 이도의 부분만 200자를 하는 거고 뒤에는 그 관련 경험 대학 시절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역량 경험 성과 위주로 나열식으로 설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200이 앞에가 맞아야 마지막에 임원의 내리를 자소서로 흔들 수가 있는 거다. 왜냐 여러분들 지금 뽑으려고 들어오는 이 사람들도 이 부행장이든 행장이든 이 IT 시스템에 기술이 뭐가 적용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이게 우리가 효과를 봤다든지 앞으로 효과를 볼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미 알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IT 기술을 이용한 IT 시스템이 결국 뭐다? 예대율 규제가 없는 IBK 시스템에 더 예수금 고객을 더 확보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금융까지 이해하고 있는 게 200자 안에 녹여낸다면 여러분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최대한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을 키워드를 녹여내야지만 이 지원자가 IT도 이해하고 있고 금융도 이해하고 있는 지원자로 평가를 받는 거다. 그리고 이제 강의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잘 따라오셨고요. 그래서 3번 본인이 지원한 분야 금융 영업 또는 디지털에서 필요한 역량 2개들은 무엇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지 써주시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디지털인데요. 결국에는 이 3번 문항에서 물어보는 건 IT 기본기다. 페프치스. 그리고 금융 관심 이래요. 금융 관련 경험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쓸 때 핀테크나 AI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코딩, 데이터, IT에 집중하지 않고 이거에 집중할 텐데요. 이거는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에 대한 경험, 특히 빅데이터는 많이 경험할 수 있겠죠. 블록체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정말 많은 준비를 해왔고 많은 경험들을 해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어필해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 IT 기본기다. 펼치세요.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IT 및 IT 기본기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이 핀테크나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은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내부 계정계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 이 안에는 웹 와스 딥인데요. 이 서비스 로직은 자바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자바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 DB는 오라클 DB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 내부 고객의 분야에 들어오면은 심사라는 과정한다. 이 비대면에서는 이런 고객 지점에서 하는 심사나 이런 그 신용 등급 확인 같은 거겠죠. 심사를 돌리는 활동을 이제
모바일이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요. 내부 고객을 심사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출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심사라는 걸 돌려본다. 신용등급 돌려보고 은행연합회나 뭐 나이스든 그런 KCB든 그런 관련된 개인정보들 관련된 그 신용등급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등급을 매기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용했던 고객이 사용했던 그런 이력들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돌려본다. 그래서 대출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와스 계정개 서비스에서 돌려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결과를 여기다 보여줘서 2등급 3등급이고 여신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왜 업무 화면에서 보여주는 거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결국 하는 건 자바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 안에 자바 언어에 대한 이해인 거고요. 그리고 이 오라클은 결국 이 DB는 오라클인 거다. 그럼 이 오라클 SQL 쿼리 짜는 능력이나 자바 소스 코드, 자바의 객체 지향이나 인터페이스 등 그 안에 그 JVM 메모리 구조든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은 이 메인 계정개 시스템에 은행에 거래하는 뭘 할 수가 있다? 업무 로직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다. 여기가 핵심 코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로직들을 자바나 오라클 기반으로 그래서 이 역량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로 이 업무의 메인들의 그 은행의 심사, 여수신의 업무 로직들을 이해할 때 그 외국한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업무 로직이 다 돼 있는데요. 그거를 이해할 때 뭘 할 수가 있다? 인공지능이든 빅데이터든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이든 코딩 데이터 마이닝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디지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다른 이런 기술에 집중할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비전공자고 자신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온 기술로만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로만 접근했다고 하면 그걸로 써도 상관없지만 대부분 컴퓨터 공학 전공이고 내가 IT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IT고요. IT에서 계정개 시스템을 알아야지 메인 시스템의 업무 로직을 알아야지만 이런 핀테크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항에서는 결국에는 자바, 기본 코딩 능력, 그리고 오라클이나 뭐 MySQL, 뭐 기본적인 이런 DB 쿼리 짜는 능력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쿼리 짜는 능력에서 보다 인덱스든 대규모 조회를 해서 인덱스든 뭐 디코드 함수든 아우터 조인이든 그 이너 조인이든 그런 조인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조작 능력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뎁스 있게 자바는 JVM 메모리까지 이해하는 정도의 IT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기저에 이해하고 나서 이런 부수적인 거를 이 안에서 500자를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내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준비해온 과정들을 500자를 써주는 게 IT 3번 문항에서 IT 기본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금융 관련된 경제 시사 스터디나 그리고 무슨 삼성 SFTP나 뭐 내가 IT지만 그래도 금융 관련된 교육이나 여러 가지 회계 자격증이라든지 회계 교육을 들었다든지 내가 기본적으로 뭐 복수 전공으로 이런 금융공학도 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이 금융 관심된 거를 500자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제 눈에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일반 금융에서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역량은 2개 이상 했잖아요. 중요한 항목을 2개만 하는 거예요. 2개. 여기도 다 2개.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요. 더 2개만 하는 겁니다. 여기도 다 2개만 하세요. 이상이 아니라 딱 2개만 하세요. 2개만. 어렵게 가지 마세요. 2개만 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이거 이해되실 텐데요. 4번, 5번은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4번은 뭐냐? 창조적 열정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수많은 시행착오 안에서 끝까지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구현해보고 이렇게도 이런 내가 IT 신기술이든 이런 기술 적용해볼 때 이 프로젝트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밤새서 코딩도 해보고 정말 이렇게 찾아가서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고 중앙도서관 가서 책도 찾아봤는데 이 기술이 전혀 구현되지 않았다. 근데 결국 이런 과정 통해서 어느 시점 때 기술이 구현됐다. 그게 창조적 열정입니다. 이게 창조적 열정입니다. IT는 이게 창조적 열정인데
이런 IT 관련된 경험이 아니고 내가 다른 쪽에 그런 성과 경험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한번 그 끈기나 집념을 통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다면 그거를 이 순위로 써줘도 되는 겁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인생에서 가장 살았을 때 가장 내가 고생했고 끈기 있고 집념 있게 집요하게 했던 사례가 500자로 창조적 열정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최강의 팀워크를 쓸 텐데요. 팀 프로젝트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의 팀워크는 내가 PM이나 그 안에 소속된 팀원이더라도 여러 가지 개발 방법론, 뭐 WBS라든지 뭐 간트 차트라든지 그 안에서 뭐 이제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뭐 트렐로라든지 뭐 마이다스 타스크라든지 이런 툴을 활용해서 팀원들의 업무량을 측정을 정확하게 주도적으로 하자고 나섰고, 모든 업무에 대한 업무 요건이나 업무 요구 사항들 정의를 꼼꼼하게 해서 프로젝트 지원 요소를 했다. 그럼 프로젝트스러운 거에서 중요한 요소 항목들을 내가 리더인 것처럼 준비했다라는 게 최강의 팀워크인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거를 써도 되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 신뢰와 책임인데, 내가 꼼꼼하고 FM으로 철두철미하게 오타자도 용납하지 않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를 해서 동료들이나 같이 프로젝트 하는 데서 아니면 인턴 생활에서 결국 동료들한테 신뢰 책임 받았다라는 걸 500자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로는 이거 두 개는 비슷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체감이 팀업보다는 너무 대부분 사람들이 쓸 거기 때문에 이 신뢰 책임을 500자로 써주는 게 좋을 거다. 무조건 창조적 열정 500자에 뒤에 신뢰 책임 500자가 더 설득력이 있을 거다. 실무자들이 봤을 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실제 영업분들하고 다른데요. 중요한 거는 설득과 협상입니다. 배표 치세요. 예. IT나 디지털 직군도 이 마케팅이나 홍보에 능해야 됩니다. 영업은 할 필요 없습니다. 갑이기 때문에 영업은 당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홍보나 마케팅을 이제 실제로 내가 IT 신규에서 도입해서 이런 거 도입할 거니까 위에 다른 타 영업부서든 이제 은행 지점이든 전사적으로 이거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영향도 중요하게 볼 건데요. 근데 이거는 이거에 대한 사례가 없으면 이거 홍보 마케팅으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설득 협상으로 그냥 500자 썼으면 하는데, 왜냐?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이런 IT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그 위에 팀장님들이나 어떤 이런 신기술이 좋고 타 은행들이 이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신기술로 이렇게 도입을 해서 이제 아니면 이제 은행원들의 이 시스템을 써야 됩니다라고 설득하는 일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설득하는 역량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업체를 만나서 업체한테 이런 단가나 이 제한 협상하고 이런 어떻게 조율하고 이런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요구 사항을 정의해서 이거에 대해서 갑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최대한 업체가 하게끔 그런 협상 능력도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설득과 협상이 중요하고 그거를 500자 그런 관련 대학교 때 내가 설득과 협상을 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을 적절하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랫동안 따라왔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자격증은 이제 우대하는 건데 뭐 따기 어려운 것도 했는데 최대한 이런 자격증 있으면 이제 자소서도 녹여내려고 하시고요. 근데 많이 안 뽑네요, 진짜. 좀 그만큼 이전에 많이 뽑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이기도 하고. 자 이제 여러분 이건 제가 작년에 2018년도에 그 IBK 기업은행 관련돼서 이런 그런 강의를 찍어놓은데요. 그거는 그 검색 키워드 이제 IBK 2018년도 기업은행 키워드로 그 주노플로 키워드로 찾아보고 이 내용들을 그 강의 내용을 한번 보고, 그래도 내가 IT 지원자임에도 이런 부분도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강의에 되게 상세하게 설명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거기 내용에서도 보고 내가 최대한 IT 기술을 기반으로 이런 금융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앞에 지원 동기 200자를 녹여내려고 하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임원의 내리를 흔드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게 주노플로가 말하는 1차 면접에서 쉽게 풀려서 최종에 쉽게 합격하는 플로우를 만들어 줄 거다. 많은 성공 사례들이 그렇게 돼 왔습니다. 여러분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되고요. 이 주노플로는 허튼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만 했고요. 청강 리스트고요.
카카오톡이고 좀 있으면 이제 네이버 카페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준호플로로 검색해 주시고 그리고 폴로 123 검색하시면 네, 저희 이름 나오니까 친구 추가해서 간단한 질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은 목표격 일사입니다. 감사합니다.